코스피 흐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표를 통해서 시장 전망해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코스피의 하락 요인 중 하나로 일본의 엔저 들 수밖에 없는데요. 엔화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양적 완화 논란이 있었던 미국 증시의 상승 속도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에서 특히 일본 증시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3일과 4일 그 양일간 걸쳐서 진행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구로다 신임 총재의 양적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정책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의 조기 달성을 위해서 일본은행은 모든 만기의 국채를 매입하기로 했고 또 ETF 등과 같은 위험자산마저도 그 매입을 함과 함께 시중에 연간 60조에서 70조에 달하는 그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본 증시가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시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행이 이와 같은 공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 결정으로 지난 1월 이후에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었던 엔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 그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100엔선을 현재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의 수출 부분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었지만은 상대적으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시각이 더 강화되면서 코스피의 최근 하락 요인으로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업종 대표주들 간의 수익률만 놓고 보더라도 일본 엔화 약세 흐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4, 4분기 이후에 IT 분야에서 삼성전자 정도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의 업종 대표주들은 엔화의 빠른 약세 흐름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소니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그 수익률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증시의 경우에는 엔화 약세의 수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일본은행에 의한 엔화 약세의 가속화는 일단은 단기에 국한될 것이고 또 엔화의 약세 기조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은 여전히 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 실효 환율을 보게 되면은 일본 엔화 약세가 이미 충분히 진행되었다는 점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을 보게 되면은 작년 8월에 고점을 확인한 이후에 우하향하고 있고 엔화도 달러화 대비 약세 흐름을 연출한 바도 있었지만은 현재 일본 엔화의 실질 실효 환율은 오히려 엔화가 과대하게 저평가되어 있음을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미 일본 엔화는 고평가 문제에서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요. 저평가 국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위적인 엔화 약세 흐름의 유도 정책은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을 보게 되면은 작년 5월 이후에 상향하기 시작을 했고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강세 흐름이 함께 시현되었지만은 작년 10월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면서 원화의 고평가 상태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와 또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속화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그 엔화 이 약세가 한풀 좀 꺾이는 모습은 보였는데 추후의 추이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대내외 여건 참 불확실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점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이 하락 우려 여전히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4월 들어서 처음 상승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훨씬 크게 상회하면서 여전히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글로벌 경기에 대한 그런 신뢰감,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의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되기는 어려웠지만은 적어도 하방 경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4월 들어서 제조업이라든지 고용 등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서 3월에 30포인트 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현재 기준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27일에 기준선을 하회한 이후에 마이너스권에 진입을 했고 현재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내적으로는 역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 코스피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의 변동성, 즉 위험을 나타내는 V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3월 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와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도 역시 이와 동시에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데 이어서 이르면은 오늘 그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코스피의 저점 인식도 밸류에이션 측면상 본다면은 어느 정도 점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체계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돼야 된다는 점이 전제돼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코스피의 저점 인식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어떤 코스피 하락 우려도 상존해 있지만 저점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예측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예, 일단 지난 2009년 이후에 코스피와 또 12개월 선행 PBR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지난 2009년 이후에 코스피는 12개월 선행 PBR 1.0배를 전후한 수준에서 저점 확인과 함께 반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A, B, C, D 구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 말 1.07배였던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BR이 현재 1.0배 수준으로 하락한 점을 고려한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 확보와 향후 반등 가능성은 일단 국내 기관이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에 코스피가 12개월 선행 PBR 1.0배를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수급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2011년 9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 일제히 순매도로 일관을 했었고요. 반면에 국내 기관은 모든 구간에서 순매수하면서 코스피의 반등을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대내외 변수들에서 비롯되고 있는 최근 코스피의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 방어적이면서도 향후 또 코스피의 반등 가능성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코스피 하락이 시작된 지난 4월 1일 이후에 국내 기관이 일평균 100억 원 이상의 순매수하고 있는 업종을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은행, 전기통신 서비스, 화학, 유틸리티 업종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은행과 화학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종의 12개월 선행 PBR이 1.0배를 하회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에 그 역사적인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 하락 가능성도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고
반등 가능성은 수급 측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흐름만 보더라도 기관이 강한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지수 방어를 했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는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